오마이TV의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여러분들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고로 가장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 유혜은 학생의 아버지 유경근 씨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친구였는데 말이죠.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와 함께 또 독자 여러분과 함께 유혜은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단원고의 그 유가족 대책위원회 이제 공동 대표이기도 하신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마음의 상처도 깊으시고 또 대표로서 바쁜 일정 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모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몇 번 망설이다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이제 예은이 사진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참 예쁜 학생이었는데요. 우리 아버님 예은이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예은이 태어날 때도 좀 약하게 태어나서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몇 분 아시는 것 같은데 쌍둥이로 태어났죠. 네. 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좀 작게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도 바로 집으로 못 오고 큰 아이는 집으로 왔지만 또 병원에 인큐베이터에도 일주일 동안 있었고 네. 그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처음 난 아이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쫓아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겁도 많고 많이 약했는데 그래 또 한편 당찬 구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자기 주관도 뚜렷해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불평불만 없이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아빠 엄마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내 딸이지만 참 나보다 낫다. 자기 꿈을 위해서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런 딸이었습니다. 예. 이제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예은이랑 마지막 댁에서 이렇게 나눈 대화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수학여행 갈 때 제가 학교에 태워다 줬어요. 화요일 아침에 수업을 하고 저녁 때 출발한다고 그래서 책가방하고 여행가방을 싸고 내려갔는데 차에 큰 박스가 종이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라면 상자 한 2배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아이 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내려주니까 그 상자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뭔데 여행 가는 이런 거 가져가니?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분담을 해서 자기가 과자 담당이랍니다. 그래서 가서 먹을 과자를 사가요. 그래서 왜 그 과자를 여기서 사가? 거기서 사 먹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사야 싸게 사지 거기 가서 사면 비싸게 사서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 나눠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종이 상자를 내려주고 여행 가방도 내려주고 책 가방도 메고 아이들하고 나눠서 끌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막 깔깔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서는 전화 통화나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저녁 때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니? 그랬더니 금방 답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느라고 그랬는지 잘 가고 있어요. 한참 뒤에 연락이 왔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셨겠지만 당일날 아침에 예. 사고 소식을 제가 약 한 9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서 뭐 어떤 일 하고 계실 때 들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 예. 네, 집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집사람이 뛰어와서 큰일 났어 하고 막 사색이를 달려와서 네. 저 놀래서 방에 있다가 나가서 TV를 봤더니 네. 이 사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예, 그래서 네.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통화한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니? 다급하게 물었더니 배가 기울었는데 방송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고 빨리 구명조끼 입으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그거 입고 대기하는 중이랍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 시간에 TV를 보니까 전원 구조 뭐 이런 보도가 그렇죠. 나와서 네. 아 이건 별거 아니구나. 배는 기울었지만 그 큰 배니까 금방 가라앉지는 않고 조치를 취했구나. 그래서 그래 참 많은 아빠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왜 나오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모두가 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좀 위험하지만 큰일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 선생님 같이 계시니? 네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방송 잘 지시 잘 따라서 안전하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해군이 우리 구조하러 왔어요. 지금도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곧 구조돼서 나갈게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와서 우리 층 구조하고 있어요. 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층 구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 바로 보냈는데 그 문자부터 확인을 안 합니다. 받자마자 바로 보냈는데 그 문자부터 확인을 안 하고 있죠. 이제 예은이가 그 차가운 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팽목항하고 진도체육관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을 텐데 말이죠. 네. 정부와 그 해경의 구조 과정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매우 참 답답해했는데 말이죠. 예. 네. 그 속에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어떤 걸 느낀 게 아니고요. 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아이는 저기서 지금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아이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텐데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지? 너무나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해경을 비롯한 구조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숱하게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읍소도 하고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제발 좀 지금 들어가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현재 구조 작업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식이 없어요.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살았든 죽었든 뭔가 결과가 나와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거 맞느냐? 맞다. 정말 하고 있느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2시에 도착을 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밤 10시, 9시, 10시까지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학부모들이 마찬가지였죠. 안 되겠다. 우리 나가자. 우리가 나가 정말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구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 늦은 시간에 배를 요청을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타고 현장에 나가게 됐죠. 그렇군요. 이제 오늘이 예은이의 사무제 치렀다고. 네, 지금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그 몇몇 그 페이스북 친구들도 그 장례식 때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정작 이제 예은이의 친구들은 또 같이 희생된 친구들도 많아서 많이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장례식 때 예은이 품에 안겨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안겨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내려가서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네. 그때 처음에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뭐 제가 뭐 페이스북을 평소에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 사용도 안 하고 가끔 이렇게 그랬죠. 공유하기나 좀 네. 하고 좋아요나 누르고 이런 상태였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원래 이제 트위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핸드폰에 트위터가 안 돼가지고 네. 그걸 열어서 이 답답한 현실을 좀 알려면 사람들이 우리만 울부짖는 게 아니구나. 네. 주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외쳐주면 조금 더 구조적이 빨라지지 않을까.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시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음. 토요일 저녁 때는 사실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놓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토요일 오후에 이제 배가 다시 뒤집어졌죠. 그렇죠.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가라앉다 못해 거꾸로 침몰했던 배가 옆으로 누워버리고 바닥에 가라앉았죠. 네. 희망이 없겠다. 그때부터는 사실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은이하고 친구들 억울하게 영문도 모르고 가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재수를 한 거고요. 장례 기간 동안에 저는 예은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영정도 마찬가지고 네.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은이의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갖다 놓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는데 네. 그걸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예은이 눈을.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아빠가 평소에 너희들은 끝까지 아빠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쳐다보지 못해서 조문객들 오시면 인사해야 되니까 들어갔지만 다 돌아서 있었고 조문객 안 계실 때는 나와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가족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조그만 사업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업도 지금 손이 정말 이제 잡히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잡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유가족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4개 항의 입장이 정리되었는데 말이죠. 네. 사고의 진상 규명과 이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 보니까 그 국민들이 이제 그 세 번째 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제 자식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저희 유가족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오히려 그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어떤 심경을 담고 있는 겁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은이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네. 분들이 제 손을 잡고 같이 울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그냥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한두 번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는데 네.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접 저를 만나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 분향소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만나주시는 걸 보면서 네. 그 마음은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안한데 혹시라도 그러다가 정말 미안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안 하거든요.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예.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왜 선량하게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던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웃 여러분들께서 그래야 하는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실 때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정부나 이제 관계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누구 말대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 사고 날 수 있죠. 사고가 난 이후에 충분히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 모든 귀중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거기에 재촉하는 학부모들에게 심지어는 그 부분은 내 권한이 아니다. 나는 결정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대면서 시간을 버리고 그다음에 구조 작업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하고 있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글쎄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우리가 나도 그것을 방조한 건 아닌가 이런 막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나 답답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물어야만 이 아이들이 원 없이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제 청와대는 그걸 사과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과를 어쨌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은 공식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또 오늘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또 유감이다 이렇게 대변인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과를 해야 될 사람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사과를 받을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과가 아닌 거죠. 예. 물론 어제 그 좀 강경한 표현을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약간 좀 울컥하고 흥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백하게 짚어줘야지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이 재발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개선이 되거나 바뀌어질 수 있는 무언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족들이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또 팽목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은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달라. 그런데 모든 분들이 말만 하고 또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할 때 도망 다니고 보이지도 않고 상주해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나가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매일 하는 일들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해경한테 해야 되는 건지 안행부에다 해야 되는 건지 해수부에다 얘기하는 거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3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3일 동안. 그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 예. 그래서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 정말로 그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한 게 진심이었다고 그러면 어제 그 화랑유원지 분향소에 저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직접 계셨습니까? 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걸 몰랐어요. 예. 거의 같은 시간에 제가 한 9시 한 5분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유가족임에도 몰랐다는 거죠, 대통령? 예, 저는 몰랐고요. 만일에 온 것을 많은 분이 알았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왔다, 뭐 수근수근 되거나 저기 왔다. 이게 당연히 이야기가 돌 텐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우리 유가족 대표들은 물론이고 다른 부모님들도 분양을 하고 그 유가족 대기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서로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오셨다는 거를 끝나고
나가서 몇 시간 뒤에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뭐 신변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알리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뭐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안은 정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렇게 오셨다는 거. 또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 유가족 대표들이 같이 있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접촉이 왔으니까 대통령이 오셨다는 얘기 못 들었고 청와대에 계신 어떤 분이 뭐 대표 누구하고 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걸 이제 한 9시 제가 들은 건 한 30분경 그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표단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따로 좀 전원을 해주든가 뭐 이래서 이렇게 왔다 가는데 못 빼고 갔지만 정말 미안하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 성의 있는 게 뭔가를 조치를 해줬으면 또 이해할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고요. 뭐 거기 가서 같이 동행을 하던 할머님은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 제가 확인한 결과 항의하고 그런 분들. 아니 항의하신 분들은 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우연히 거기에서 대통령을 만나요? 뭐 그랬겠죠. 예. 뭐 그분들을 와서 따로 연락해서 모지는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마주쳤을 거고 그러다 보니 절절한 유가족들께서 좀 이렇게 읍소를 하거나 따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거기 동행한 할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조문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언론은 그 조문에 사진, 대통령과 할머니 사진 찍히면서 유족으로 보이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래서 오후에 그거 가지고서 사실은 좀 찾아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분이신가 따로 혹시 연락을 받으신 게 있는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뭐 아무도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오늘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유가족이 아니고 일반인 조문객이 거의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유족 대표하고는 사전 교감이나 연락도 없었고 예. 거기에 이제 온 일반 추모객하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럼 유족 대표가 무슨 감투를 썼냐, 대통령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냐, 또 아마 이렇게 비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와서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무릎 꿇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걸 최소한의 어떤 성의만 보여주면 우리들은 어쨌든 기대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위해 정부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사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족들은 미진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과 방식이 그 어떤 방식이면 좋겠습니까? 그 이른바 대통령이 이제 뭐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유족 대표와 어떤 만나는 자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그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가족들이 보고 대통령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뭐든 뭐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발표를 하는 거, 물론 중요한 어떤 과정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빨리 좀 꺼내올 수 있는 시급한 조치들, 성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좀 취해주는 것들 이런 게 또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 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3일 매우 중요한 때 도대체 이 유가족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컨트롤 타워 갑시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또 계속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하던데 말이죠. 어제 이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또 기자들에게 그 한 학생이 찍은 15분짜리 동영상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참 이거를 보는 게 이 고통스러울 만큼 여러 가지 이 짓눌린 게 있었는데요. 유가족의 입장에서 아마 가장 가슴 아플 텐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끼리 가족들끼리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네.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 텐데 네. 가슴 아파서 어떻게 보냐. 그리고 특별히 몇몇 분들은 네.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머니죠. 네. 지금 아프셔서 네. 충격을 받으실까봐 네.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아직 얘기 못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향소의 위패에도 사진은 걸어놨지만 이름은 빼놨다. 네. 혹시라도 그 얘기가 들어갈까봐 충격받으실까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우리 할머니 큰일 난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뭐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목소리도 약간 변조하게 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공개를 좀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없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동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제 공개한 동영상에는 그게 3반 아이들의 동영상입니다. 네. 제 아이도 3반이었고요. 아. 거기가 이제 다인실이었는데 제 아이도 그 다인실에 있었어요. 아. 근데 제 아이가 거기 화면에 나온지 안 나온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안 봤어요 아직. 아.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 안 봤습니다만 아이들 모습이 많이 나왔으니 그 중에 하나 찍혀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협은 좀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구조해 줄 거야. 네. 당연히 구조해 줄 거야. 우리 살아서 만나자. 네. 밝은 목소리로.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배에 기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 기울기 배웠잖아. 그렇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 어디 계시대? 연락 왔어? 선생님은 괜찮으시대? 선생님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지도 못했고 영문도 모르게 그냥 죽음 일로 들어서게 만든 장면들이었거든요. 네. 너무나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사고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고였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유가족 대책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금에 대해서 이 우리 의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안타까워서 뭐라도 좀 동참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데 동참하기도 할 텐데 이렇게까지 이건 우리의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하지 마십시오 뭐 명령할 권한도 없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를 저희가 싫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감사한 뜻을 저희가 받아서 의미 있는 곳에 잘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좀 입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요. 네.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는 걸 몇몇 분이 목격을 하고 가서 이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정확하게 답을 안 하고 슬슬 꽁무니를 빼는 사람도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 성금 모금 하면 결국에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건데요. 네. 돈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꼬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으셨던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고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 우리가 애가 죽은 것도 억울하고 정말 통탄을 노르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보상 문제니 뭐 성금 문제니 이런 거 단 한 명도 그 이야기 꺼낸 적도 없고 그런데 주변에서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겠답시고 그런 얘기 갖고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강한 표현을 사용을 한 거고요. 지금 유족들의 가족들의 공통적인 뜻, 이견 없는 공통적인 뜻은
만일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모범이 돼서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나눠 갖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 대신이라도 더 잘 커주기 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데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표현이 좀 미숙한 표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참혹한 사건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선생님께서는 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 지경이 됐을까? 이걸 어떻게 이 사귀시고 계십니까? 아유, 제가 그걸 알면 제가 대통령을 하겠죠. 예. 답답합니다. 한때는 좀 나라의 기틀이나 체계가 잘 잡혀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야, 이게 참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 특히 뭐 대다수 안 그런 그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적어도 그 팽목항에 제가 주로 있었으니까 거기서 같이 만난 공무원들을 그분들의 만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들인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가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분들은 맞는데 정작 필요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답답한 면들이 많았어요. 아, 그렇게까지 됐지? 이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건가? 이런 비약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이걸 정말 어떻게 좀 바꿔 나가면 좋겠는데, 뭐 지금 겨를에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고요.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다 보니, 참 지금도 여전히 답답하죠. 이제 이후 그 학부모 대책위는 활동의 방향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정하고 있지 못한가요? 지금은 저희는 내일도 팽목항에 뭐 많은 가족분들이 같이 내려갑니다만, 예, 아직도 거기에 아이들을 찾지 못해서 거기에 계신 부모님들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도 못 드립니다, 사실은. 미안해서 저희가 죽었지만 어쨌든 온전한 상태에서 시신이라도 찾았다는 것, 그게 그분들은 저희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대로 그곳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제대로 그걸 지휘 통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염치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려가는 건데, 적어도 이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는 이 팽목항에 남아 계신 가족들과 그 아이들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저희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힘을 실어드리고 같이 울고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계속 가져가고 싶고요. 또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이런 질문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제 이제 우리가 시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희망의 단초라도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유 저는 희망을 어디서도 못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그 전화 연결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아픔의 터널을 지내면서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도 어떤 희망의 단서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난 이민 갈 거야.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이 나라에서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건 맞지만 결국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내 아들, 딸들이, 우리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이 땅인데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굳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도 동분서주 뛰고 있는 거고요.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이것까지 꺾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저도 떠나는 길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만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같이 아파해 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페이북에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우리 아이 찾으러 가서 첫날 저녁 때 새벽에 한번 펑펑 울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만났을 때 지난주 수요일 날 만났을 때 거기서 한 1시간 펑펑 울고요. 두 번만 펑펑 울고 아직까지는 눈물만 찔끔거리지 울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울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냥 울어버리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못 견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바른 모습으로 되돌려질 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울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고 발인을 하고 안치를 할 때도 물론 눈물은 났습니다만 억지로 통곡하는 건 참았고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슬퍼만 하지 마시고 눈만 흘리지 마시고 그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함께 좀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크든 작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동시에 우리 모든 유가족들의 바람입니다.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국민은 말한다 이렇게 시민 참여 특별 방송을 한 것도 온 국민이 지금 상주가 되어 있는 반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었는데요. 오늘 정말 저희가 망설이면서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응해 주시고 또 희망을 그래도 일궈야 된다는 말씀 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새기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이제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희 유가족들은 그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나 네티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힘이 듭니다.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더 나은 또 다른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뛰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꽃도 못 피우고 쓰러져간 우리 아이들의 저 세상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뜻을 우리 부모들이 이제라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굳건한 모습으로 꿋꿋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도 이 교훈이 잊지 않게,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혜은 학생을 포함한
희생자들에게 명복을 빌고요. 우리 유가족들이 정말 희망을 이렇게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